자, 돌연변이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와 자, 유전자는 정상이지만 염색체가 이상 있는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로 나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돌연변이를 분류하고 있는데 돌연변이가 뭔지 모르고 분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돌연변이의 정의를 위쪽에다 써줄게.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좀 이상한 놈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니까, 자, 돌연변이란 비정상적인 형질을 지닌 개체입니다. 형질을 지닌 개체. 그러면 정상이면서 돌연변이는 있나요? 그럴 수 없다고요. 알겠죠? 형질이 정상이면서 돌연변이인 개체는 있을 수 없다. 왜? 돌연변이 정의 자체가 비정상적인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를 돌연변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비정상적인 형질을 가지는 그런 이유에 따라서 유전자 이상에 의한 것도 있고 염색체 이상에 의한 것도 있다고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의 전제 조건은 뭐는 정상이다. 얘는 유전자는 이상했지만 염색체는 정상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염색체는 정상이다. 자, 반대로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는 유전자는 정상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다. 유전자는 정상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 원인, 비정상적인 형질이 나타나는 그런 원인에 따라서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와 염색체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로 나뉜다고요. 그럼 여기서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는 또 어떻게 나뉘냐면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염색체 이상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서 염색체 구조에 이상 있는 염색체 구조 이상 돌연변이가 있고요. 염색체 구조 이상 돌연변이, 구조는 또 정상이지만 숫자가 이상 있는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염색체 구조 이상 돌연변이는 또 뭐가 있냐면, 염색체 구조가 이상 있는 건 염색체 수는 정상인 거잖아. 숫자는 정상이지만 구조가 이상 있는 게 결실, 역위, 중복. 순서도 바꾸지 말고 기억해. 이게 우리가 외우려고 할 때마다 순서가 바뀌면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중복, 전좌. 자, 숫자가 이상 있는 돌연변이는 뭐 크게 나누면 상염색체의 수 이상인 상염색체의 수 이상 돌연변이와 성염색체가 이상 있는 성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로 나뉩니다. 이걸 또 자세하게 나눌까? 다시 할게요. 밑에 나중에 또 개념이 좀 혼돈될 수 있어서.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는 또 크게 나눴을 때 배수성 돌연변이와 이수성 돌연변이로 나뉩니다. 배수성 돌연변이, 이수성 돌연변이. 자, 배수성이든 이수성이든 둘 다 어쨌든 숫자가 이상 있는 거긴 하거든. 근데 자, 배수성 돌연변이는 숫자가 3n, 4n, 5n 이렇게 증가되는 거야. 사람으로 따진다면 2n일 때는 46개잖아. 그럼 3n일 때는 69개죠. 한 번에 23개씩 증가되는 거죠. 전체 모든 염체가 다 비불이 돼가지고 한 번에 23개씩 증가되는 이런 걸 바로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자, 배수성 돌연변이는 3n, 4n, 5n 이렇게 증가되는 거. 근데 이수성 돌연변이는 염체의 숫자가 한 개가 많거나 한 개가 적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쌍만 비불이 된 거예요. 한 쌍만 비불이 돼서 하나가 추가되거나 하나가 빠지거나. 그게 바로 이수성 돌연변이. 자, 이러한 이수성 돌연변이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상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가 있고, 자, 성염색체가 이상 있는 성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로 나뉩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놓고 체계를 좀 잡아놔. 이게 돌연변이가 어떤 게 있는지 체계도 모르고 정의도 모르고 돌연변이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 체계를 좀 잡아놓고
특징들을 좀 들어가 보자. 자세하게 유전자 돌연변이하고 EMT 돌연변이 자세하게 쓰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 알겠죠? 책을 좀 잡아 놓으라고요. 자, 그래서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의 일단 정의부터 봅시다. 정의 첫 번째. 자,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유전자가 이상 있는 거니까, 자, 유전자의 정의가 DNA의 특정 염기서열이기 때문에 DNA의 특정 염기서열의 이상으로 인한 돌연변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를 판정하는 방법? 판정법? 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를 판정하려면 유전자를 분석해야 돼, 염체를 분석해야 돼? 그죠? 왜냐면 염체는 정상이니까요. 어떤 유전자가 원래 스몰 a가 들어갈 자리에 알파가 들어간 거예요. 바뀌어서. 맞죠? 스몰 a가 들어갈 자리에 알파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염체 모양과 크기는 똑같거든요. 알겠죠? 그 자리를 메꾸고 있기 때문에 염체 두께라든가 길이라든가 이게 변하지 않아서 염색체를 분석하는 핵형 분석으로는 판정할 수가 없고 유전자를 분석해야 돼. 알겠죠? 유전자를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판정법에다가는 좀 빨간색으로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서 자주 나오거든. 판정법으로 염색체는 정상이기 때문에 핵형 분석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염색체는 정상이므로 핵형 분석으로 판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유전자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화학 검사가 있습니다. 생화학 검사로 판정이 가능하다. 또는 DNA 지문 분석도 있어요. 과학 수사 무슨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띠 같은 거 나타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DNA 지문 분석이라 그래서 그 범인들의 혈흔 가지고 증폭해가지고 유전자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 유전자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생활에서는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배운 것만 좀 쓴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자, 세 번째, 그럼 얘가 뭐가 있냐면, 자, 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좀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총 세 가지밖에 없어. 정의, 판정법, 이거 세 가지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틀을 이렇게 잡아나가면서 공부하라고. 그냥 단순하게 쫙 위에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큰 틀을 잡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외우면 이거 유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외우는 거. 이론 정리하는데 아마 10분 정도,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면 한 10분 정도. 이해가 안 된 사람은 1시간, 2시간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맨날 늦네. 끝나자마자 바로 온 거야, 정윤아? 뭐야? 자, 첫 번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냥 교복 입고 바로 와. 교복 입고 바로 오라고. 너 옷 갈아입었잖아. 끝나고 바로 오라니까. 왜 옷 갈아입고 밥 먹고 일어나 늦는 거 아니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 두 번째. 페닐케톤요증. 좀 생소한 것도 있고 익숙한 것도 있고. 자, 세 번째. 알비노증. 네 번째. 헌팅턴 무도병. 다섯 번째. 낭성 섬유증. 교과서에 나오는 이 5가지의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자, 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가 다른 말로 유전병입니다.
자, 얘네들이 다른 말로 유전병이었어요. 풀 때 배우는 그런 유전병 뭐 유전병 나형질 막 이러고 했던 것들이 너도 알았었구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제 일부러 가방은 다 의자로 내리고 이론적으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질도 이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뭐 가형질, 나형질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전병이다. 자, 그럼 유전병이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지 좀 체크하면 되겠다.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적혈구의 모양 형성 유전자가 이상이 있습니다. 교재 받아와? 네, 받았어. 그래서 숙제 주고. 네. 좀 앞에 앉을까? 앞에 앉아도 되지. 너무 다다다 붙어 있는 것 같아서. 괜찮아? 조연아 앉기 싫지? 그러니까 앞으로 와. 적혈구의 모양 형성 유전자 이상. 자, 형성한다 또는 코딩한다 같은 말이에요. 모양을 코딩한다, 모양을 형성한다. 나중에 내가 코딩이란 말 써도 형성이란 말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적혈구의 모양을 형성하는 유전자 이상. 그래서 특정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그 유전자가 암호화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어.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니까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원래는 이런 네모난 구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길다란 구조로 바뀝니다. 길다란 구조로 바뀌면서 원래는 이러한 원반 모양이어야 되는데 이런 특정 아미노산이 바뀌면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결합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다란 모양으로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생긴 게 마치 이렇게 낫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낫 모양, 낫을 한자로 겸이라고 불러. 낫 겸자 써가지고 이거를 겸형 적혈구 빈혈증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이건 한자, 이거는 한글. 이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는 적혈구가 모양이 바뀌면서 산소 혼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산소 혼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갖가지 모든 문제가 좀 발생하는. 그래서 유전자 이 남모양을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가 열성으로 작용하고요. 그래서 열성으로 작용하면서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상열의 유전입니다.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페니켈토너증은 뭐냐면, 자, 이 페니켈토너증하고 이 알비노증은 좀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대사 과정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자,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게 좀 익숙지가 않을 텐데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서 존재하는 우리가 먹어야지만 되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데 내가 특정 아미노산을 먹으면 내 몸에서 대사 과정으로 바뀌는 아미노산이 있어.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먹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아미노산을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페닐케톤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생화학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얘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화학 때는 나중에 구조가 중요한데 이 구조에 따른 특성이라든가 이게 중요하지만 얘는 페닐케톤이 정확히 뭔지 몰라도 되고 이게 이 돌연변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유전되는지만 중요한 거잖아요. 그치? 단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미노산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오줌 속으로 나오는 증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 페닐케톤이 오줌으로 나온다는 게 뭐가 문제냐면 어떨 때 오줌으로 나와요? 당뇨병은 뭐야? 혈당량이 너무 높으니까 재흡수가 되더라도 남아서 오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 오줌 속에 당이 나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혈당이 너무 높은 게 문제가 되는 거지.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피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당뇨병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페닐케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우리 몸에서 너무 많이 축적돼가지고 페닐케톤이 많아지는 증상이 바로 페닐케톤증인데 얘가 왜 많아지는지가 중요하다고요. 특정 유전자가 이상이 생겨서 얘가 많아지는 건데 이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의 대사 과정이 원래 우리가 먹는 아미노산 중에 필수 아미노산 중에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자, 이름이 좀 생소하니까 여러 번 좀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뭐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번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이런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을 우리가 먹으면 특정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는 효소 A에 의해서 얘가 타이로신으로 바뀝니다. 타이로신. 그러니까 타이로신은 먹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얘만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얘가 바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필수 아미노산, 얘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라 그냥 아미노산.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효소 A에 의해서 얘가 얘로 바뀌는데 이 효소 A를 합성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합성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그래서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더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더 적게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효소 A의 합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효소 A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로 잘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겠죠? 잘 안 바뀌니까 얘가 축적되는 거예요. 얘가 축적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페닐알라닌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대사 과정에 이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얘가 페닐케톤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페닐케톤이 축적되면서 너무 많아져서 오줌으로 나가는 질병, 유전병이 바로 페닐케톤증입니다. 자, 근데 이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독성이 좀 강해서 신경계를 좀 자극해요. 우리 몸에 지나가면서 모든 신경계를 자극하면서 뭐 통증도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 신호전달에 방해를 하기도 해요. 그럼 이 물질이 어디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우리 몸에서 신경이 모여 있는 곳. 뇌로 가면 문제가 되겠죠. 뇌로 가서 뇌에 어떤 신호전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행동 장애라든가 뭐 기억력 감퇴, 치매 증상이 나타나요. 알겠죠? 되게 무서운 병입니다. 유전병이고. 자, 이 페닐케톤은 마찬가지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에요.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다. 자, 근데 알비노증은 뭐냐면, 자, 이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이 효소 B에 의해서 우리 몸의 피부의 방어 단백질인 멜라닌 색소로 바뀌어요. 멜라닌 색소 단백질. 근데 이 효소 B의 합성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게 바로 알비노증이에요. 알겠죠? 효소 B의 합성시켜주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하여. 자, 그러니까 잘못 알면 안 되는 게 알비노증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기 하기 위한 그 효소의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거야. 알겠죠? 이 멜라닌 색소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서 얘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얘가 얘로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유전자 이상으로 인하여 효소 B가 합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피부가 좀 하얗게 변하는 그런 백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백색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얘는 멜라닌 색소가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색깔들이 전부 다 백화가 되는 그런 백색증이라고도 한다. 자, 마찬가지 이 알비노증도 상염색체 열성 유전입니다. 그럼 만약에 효소 A의 합성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이 앞 단계에서 끊겼잖아. 그럼 이 멜라닌 색소의 합성량도 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얘 문제가 있는 사람은 타이로신을 먹어줘야 돼요. 알겠죠? 병원 가서 얘를 먹어줘야지만 얘가 이상이 없으면 만들어질 거 아니니. 그러면 이 백색증 증상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이상이 있으면 둘 다 무조건 나타나겠죠. 내가 타이로신을 먹더라도 안 바뀌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의사들이 하는 일이죠. 어떻게 치료를 할지를 결정하는 거는 의사들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이론만 좀 배우는 겁니다. 자, 헌팅턴 무도병은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거는 몰라도 되고요. 중추신경계에서 여러 가지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물질의 이상, 합성의 이상. 자, 마찬가지 그래서 중추신경계에서의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 헌팅턴 무도병도 치매 증상이 좀 나타나요. 여기서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치매 증상, 뭐 행동 장애, 기억력 감퇴 등등등.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는 게 질병이 아니야 증상이지. 치매를 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치매는 병이 아닙니다. 증상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병들에서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또 헌팅턴 무도병도 있다고요. 자, 근데 이 헌팅턴 무도병은 상염색체 우송 유전입니다. 오, 드디어 우송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유전될 확률이 높겠죠. 유전자가 하나만 있더라도 표현형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송으로 작용하는 유전이고, 자, 그리고 퇴행성으로 작용합니다. 자, 퇴행성 유전 질환입니다. 퇴행성은 뭐냐면 어렸을 때는 발현이 되지 않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 발현되는 걸 바로 퇴행성이라 그래. 나이가 들어서 형질이 발현되는 걸 나이 들면 발현. 자,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신호 전달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대뇌 중추신경계 이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초신경한테 명령을 주는 것도 이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춤추는 것 같다. 그래서 무도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춤추는 병이다. 우리 몸을 행동을 잘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헌팅턴 무도병, 헌팅턴 무도병. 그래도 이 헌팅턴 무도병은 그래도 나이가 들 때까지 살잖아.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발현되기 때문에 적어도 40대까지는 산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낭성섬유증은 12살 이전에 죽어요. 12살 이상까지 산 사람이 없다고 보고되어 있어. 어떤 문제가 되어 있냐면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되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자, 낭성섬유증은 우리 몸에 점액물질 합성 유전자 이상, 점액물질이라고 하면 왠지 끈적끈적한 액체 맞죠? 뭐 콧물, 침, 뭐 귓물, 뭐 눈물. 우리 몸의 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은 전부 다 점액물질이에요. 그게 이제 물의 성분이 많으면 좀 묽고 물 성분이 조금 적으면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내가 물을 많이 먹으면 침이 좀 이렇게 묽겠지만 물을 좀 안 먹으면 침이 좀 이렇게 뭐 끈적끈적하죠. 내가 침을 뱉어도 쭉 내려오죠. 이게 다 점액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점액물질인데 이런 점액물질을 합성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과다 분비하는 거예요. 점액물질 적게 분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다 분비돼요. 점액물질의 과다 분비.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몸에 나오는 구멍들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이 좀 많으면 뭐 잘 닦아주고 씻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하겠지만 밖으로 나오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 뭐 여기서 많이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야. 모든 구멍에서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냄새는 나겠지만 사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외부로 나오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 내부로 분비되는 물질. 우리 몸 내부로 분비되는 어떤 그 점액물질이 많이 과다하게 분비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마치 당뇨병처럼. 그러니까 원래 당뇨병은 언제 나타나냐면 어릴 때 나타나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비만 때문에 나타나는 게 당뇨병이라면 얘는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거야. 이런 당뇨병이 아주 심각한 당뇨병이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발달 단계가 아예 안 되겠죠. 그래서 12살 전에 다 죽는 거예요. 왜냐면 빨리빨리 혈액순환 되면서 산소 운반해가지고 막 기관 발전시키고 분화시키고 막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죽는 거. 그리고 피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면역도 약해져요. 이 혈액이 잘 순환돼야지만 백혈구들이 잘 운반되고 항체가 잘 운반되겠죠. 근데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면역 물질들이 잘 운반이 안 돼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백혈구하고 항체가 운반이 안 되다 보니까 면역이 크게 떨어져요. 그래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금방 좀 합병증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간단하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극도로 안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면역력이에요. 면역력이 약화된다. 그래서 옆에서 기침만 하면 감기 걸리고 폐렴되고 폐암되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성 혐유증도 마찬가지 상염체 열성입니다. 자, 여기는 반성은 지금 안 갖고 온 거예요. 자, 상염체 열성 유전이다. 그래서 이 구성상 돌연변이에는 결실여기 중복전자. 자, 이 구조상 돌연변이는 각각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그림상에서 결실여기 중복전자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결실은 뭐냐면 하나의 염색체에서 하나의 염색체 단위로 보는 거고, 여기도 하나의 염색체 단위로 보는 거, 하나의 염색체에서 일어나는 거. 중복은 염색체에서 일어나는 건 맞지만 하나의 염색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고치지 마라. 상동 염색체에서. 자, 전자는 비상동 염색체에서. 그러니까 상동이 아닌 염색체 간에서 일어나는 게 전좌. 자,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결실은 하나의 염색체에서 유전자가 빠지는 현상. 유전자가 빠지는 현상. 자, 빠졌으니까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 길이가 짧아지는 거를 핵형 분석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로는 뭐가 있냐면 맞아요. 5번의 결실과 7번의 결실이 있어요. 5번의 결실은 고양이 울음 증후군 또는 묘성 증후군.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언어 능력을 상실한 개체예요. 알겠죠? 고양이 야옹야옹거리고 되게 귀여운 개체가 아니라, 귀여운 사람이 아니라 언어 능력이 상실하고 어버버거리는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응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 못 살아요. 7번 결실은 윌리엄스 증후군이에요. 윌리엄스 증후군. 그래서 이게 상염체가 이상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지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능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다인자 유전이니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하나의 염색체에서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입니다. 에서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면 길이는 똑같겠네? 그죠? 그럼 길이가 똑같으면 핵형 분석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건 길이만 보는 게 아니라 두께도 봐요. 유전자마다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 위치가 바뀌면 굴곡이 바뀌어요. 내가 1층에서 2층으로 옮겨가면 우리 화단에 있는 어떤 꽃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봤을 때 바뀐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물론 사람이 판단하기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은 컴퓨터한테 맡겨요. 알겠죠? 판단할 때 세밀하게 판단해야 되니까. 중복 같은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에서 두 가지의 이유로 나타납니다. 유전자가 이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에서 유전자의 이동에 의하거나, 또는 유전자가 이동하지는 않더라도 유전자가 복제가 돼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은 유전자가 반복되는 현상을 중복이라고 그래요. 같은 유전자가 반복되는 현상. 자, 비상동 염색체에서의 유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은 다 전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뭐 X에서 21번 이런 식으로. 알겠죠? 상동이 아닌 염색체에서 다른 비상동 염색체로 유전자가 이동하는 거, 물론 교환돼도 되고요. 교환돼도 되고 한쪽에서만 이동해도 되고. 유전자의 이동은 전부 다 전자. 그래서 전자의 이론은 뭐가 있냐면 8번과 14번은 나오긴 하는데 뭐 이거는 교과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번과 22번 사이의 전자, 너는 교과서 잘 찾아봐. 교과서에 이게 전자가, 이게 백혈병의 전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9번과 22번도 있고 8번과 14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증상이 조금씩은 다르긴 할 거야. 근데 교과서에 나오는 건 9번과 22번. 근데 특정 그 연계 문제에서 8번과 14번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9번과 22번 사이의 전자의 관계, 만성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 백혈병. 이런 것들이 결실에 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이상 돌연변이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 다 기억나니? 넘어가도 되니?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예를 들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 라지 A, 스몰 B, 스몰 D가 있었다 치자. 오라고. 문제집만 갖고 오라고. 라지 F. 내가 오라 그랬는데 네가 가버렸네. 안 가라고 안 했는데. 이거 이따 치자. 응. 기본까지. 나머지는 다 풀어야 돼. 사람 중에 심화 맞지. 나머지는 풀고, 다음에 돌연변이하고, 돌연변이 기본까지 풀고, 심화의 10번까지 풀고, 오케이. 가자. 이게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라지 A가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는 B하고 D만 남고요. 얘는 라지 A, 스몰 B, 스몰 D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라지 G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F하고 H를 다 옮기자. 라지 F, 라지 G가 다 와서 여기는 라지 E 하나 남고 스몰이 라지 F, 스몰 보통은. 자, 그래서 얘만 보면 뭐예요? 결실이다. 유전자가 빠졌다. 얘는 A에 대한 결실이다. 그럼 요 놈만 보면 여기도 일어났고요. 여기만 생각하면 되겠다. 자, 중복은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중복은 상동을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봤을 때는 중복이에요. 이해 되나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보면요. 복제 전자. 이건 전자죠. 그렇죠. 이해되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간대. 지우지 마. 늑대가 살아.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땀 냄새. 축구한 사람의 땀 냄새. 염색체. 여자애들이 많았는데? 보통 여자애들만 냄새 안 나거든? 염색체 수의상 돌연변이. 그러면 그 여자애들의 냄새를 누르는 그런 남자애가 있었겠죠. 이 자리에 앉았다. 염색체 수의상 돌연변이는 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염색체 수의상 돌연변이의
자, 이 세포 중에서 염색체 수이상이 몇 개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적어도 어떻게 숫자가 이상 있어야 돼? 적어도 플러스 많이. 기관 단위로 이상 있어야 돼. 하나의 기관이 이상 있어야 돼. 알겠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기관이 이상이 있어야 수이상 돌연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한두 개, 막 100개, 1000개, 막 10만 개 아니라 기관 하나에도 몇억 개, 몇백억 개의 유전자가 세포가 있으니까. 자, 원인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럼 온몸의 세포들이 전부 다 숫자가 이상이 생긴 건 언제 이상이 있어야 돼? 이 이상 있는 개체가 온몸이 전부 다 이상이 있어요. 발생. 아 맞아.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부터죠. 엄마 아빠가 뭘 만들 때부터. 맞아요. 감수분열식 비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생세포를 만들었더니 그 생식세포가 숫자가 이상이 있으면 수정이 돼도 이상이 있죠. 그 이상 있는 숫자가 모든 몸을 다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부모의 감수분열식 비분리가 된 것도 원인이고요. 감수분열식 비분리. 그 염색체가 자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왜냐면 내가 자손에게 주는 건 이 피부 덩어리를 주는 게 아니죠. 내가 피부를 떠갖고 자손한테 줘요. 얘따 가져라. 그걸 주니? 아니죠. 뭘 줘요? 생세포를 주죠. 자, 그러면 생세포가 형성되는 곳이 어디야? 생식기관이죠. 생식기관을 구성하는 것도 숫자가 이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자도 숫자가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겠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골수 세포에는 이상이 있는데 생식기관은 정상이야. 그러면 자손에게는 전달돼야 안 돼요. 전달 안 되겠죠. 그럼 정상적용만 주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손에게 전달된다 안 된다는 생식기관의 세포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면 된다고요. 깨? 자, 그럼 어떤 경우도 있다? 부모의 감수분열식 비분리 말고 세세포 분열. 그렇죠. 개체의 발생 과정 중 비분리. 발생 과정이 무슨 분열? 세세포. 체세포 분열. 그렇지. 자손의 발생 중 발생 과정에서 체세포 분열의 비분리. 자, 그러면 발생 과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을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특정 기관은 이상이 있고 특정 기관은 이상이 없을 수 있겠다. 그죠? 특정 기관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특정 기관의 이상. 자, 근데 이런 경우를 문제를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없다. 왜 엄마 아빠가 정상을 줬는데 바뀐 거잖아. 그러면 모든 문제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과정으로 안 풀겠죠. 그죠? 모든 문제가 무슨 유전자가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돌연변이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출제되는 비율이 얘는 99.8%? 내피셜. 얘는 0.02% 정도? 그러니까 얘를 고려해라, 고려하지 말아라? 고려하지 말아라. 알겠죠? 이걸로만 생각해라. 얘는 문제 만들기가 어렵다. 왜? 유전자가 바뀌어야 되니까. 부모가 정상적으로 줬지만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걸 다 고려하면서 문제 풀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바뀔 줄 알고. 우연에 의해서 바뀐 거기 때문에 우연에 기대서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 이런 문제들은 특정 문제 빼고는 안 된다.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안 된다. 알겠죠? 이제부터 이제 모르면 다, 저도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 바뀌었을까 이거 하지 말라고요. 큰일 난다잉. 하나도 안 풀린다잉.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지만 정답은 다 틀린다. 알겠죠? 풀어냈지만 답을 다 틀릴 거라고요. 그걸 의도한 게 아니니까. 자, 두 번째. 그럼 종류는 뭐가 있을까? 수의상 돌연변이의 종류. 크게 두 가지.
배수성 돌연변이와 이수성 돌연변이. 자, 배수성 돌연변이는 염색체가 단위체별로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3n, 뭐 4n 이렇게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3n과 4n 이렇게 증가되려면 n씩 증가되는 거잖아. 사람으로 따진다면 원래 n과 n이 만나갖고 46개인 2n이 돼야 되는 건데 n이 아니라 2n하고 n이 만나면 3n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2n 생스퍼가 되려면 모든 염체가 다 비분리돼야죠. 그럼 사람으로 따진다면 1번부터 2, 3번까지가 다 비분리돼야 돼요. 다 비분리돼서 한쪽으로 다 몰아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게 가능한가요? 자, 이 배수성 돌연변이는 모든 염체가 비분리돼야 됩니다. 모든 염색체가 비분리돼야 된다. 자, 이럴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배수성 돌연변입니다. 이게 뭐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긴 있어. 하지만 되게 확률이 낮기 때문에 뭐 1000만 년 동안 몇 번 이렇게 일어나겠죠. 맞아.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인위적인 거고, 인위적인 건데 동물에서 나타나지 않고 식물에서 주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식물의 경우에는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2n과 n 만났고 4n으로 얘네들 발생을 성공시키고 있다고요. 하지만 동물은 성공을 아직 못 시키고 있다. 아니, 동물 실험 자체가 안 되고 있다. 동물을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만드는 실험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알겠죠? 이걸 막 하다 걸리면 종교단체한테 죽는다. 알겠죠? 걔네 암살 집단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죠. 만약에 이걸 건들면 신의 영역을 침범한 거야. 즉, 자기가 모시는 분을 거역한 거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과목은 신의 영역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니? 신의 영역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이 하는 영역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가 그리고 막중한 거죠. 우리가 이 윤리의식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체에 미치는 그런 윤리의식이 되게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꼭 의사만 되지 말고 정말 생명공학에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도 할만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자, 이수성 돌연변이는 한 쌍이 비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해. 우리나라의 어떤 인프라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아마 어머니 아버지도 잘 아실 거야. 생명공학이 성적이 좀 낮아. 원래는 되게 높았거든. 몇 년 전만 해도 높았는데 다시 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추세란 말이야. 그리고 전자공학과 다시 뜨고 AI 뜨고 막 이러니까 약간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데 생명공학이 조금 낮아진 상태야. 근데 미래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전망이 엄청 무궁무진하죠. 생명공학은. 왜냐면 AI가 이제 발달되면 생명공학 기술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융합이 되게 되면 이제 시너지가 장난 아니죠. 한 쌍의 비분리가 일어나서 하나만 비분리된 거라고요. 한 쌍의 상동의 비분리. 자, 그래서 염색체 숫자가 하나가 많거나 하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상염체가 비분리되면 상염체 수이상이 나타나고 성염체가 비분리되면 성염체 수이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나 많고 하나 적은 게 상염체 수이상일 수도 있고요. 성염체가 비분리되면 성염체 수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건 사람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에 나타나는 상염체 수이상 돌연변이가 뭐가 있는지, 성염체 수이상 돌연변이가 뭐가 있는지. 자, 상염체 수이상 돌연변이는 일단 18번이 하나 많은 경우, 21번이 하나 많은 경우, X가 하나, XXY, XXX, XYY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8번이 하나 많은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해요. 에드워드 신드롬. 이때 이 에드는 ADD라고 생각하면 외우기 쉽겠다. 추가되다. 그리고 21번이 하나 많은 경우는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다운 신드롬.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핵상과 염체수를 나타내면 둘 다 공통적으로 상이 하나 많으니까 2n 플러스 1은 45 플러스 XX도 나타날 수 있고 남자도 나타날 수 있죠.
21번 다운증후군도 마찬가지죠. 상염체는 똑같이 상염체였기 때문에 번호는 달라도 따라서 핵상 염색수가 똑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상위 염색체 수의상인 돌연변이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지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발달 단계가 떨어지고 초등학교 이상으로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초등학교의 지능으로 살아야 돼요. 심장의 기형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외형에 이상이 생겨요. 딱 이상하게 생겼네. 딱 눈에 보일 정도로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리고 하지만 임신은 가능해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마인드로 자꾸 애를 낳으려고 하겠죠. 나는 여자라면 멋있는 남자랑 원장님이랑 결혼할 거야. 이게 꿈인 여자들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점점 달라지는데 초등학교 때 애들의 꿈으로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가기 때문에 애를 좀 많이 낳죠. 그래서 많은 거였구만.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건 아니고 노산의 경우도 다운증후군에 태어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특히 40살 이상부터. 엄마가 40살부터 그러니까 21번에 쏘는 그런 방주사가 잘 안 맞을 확률이 높아지나 봐. 왜 그런지 정확하게 기장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21번이 자꾸 비브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45살일 때는 거의 20%야. 태어날 확률이. 50살부터는 거의 30%야. 네, 그 거의 폐경이긴 하겠지만 폐경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21번이 비브리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왜? 1번 정상적인 남자들이 정상들이 애에서. 그러니까 21번이 비브리가 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 보면 약간 취약한 것 같아요. 이게 방수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취약한 그런 구조인가 봐요. 남자는 그 늦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네. 남자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있다면 점액물질 충분하고 영양물질 충분하다면 그러니까 평생 동안 만들 수 있는 정액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중간중간에 많이 안 뽑았다면 성인주관이면 많아요? 네? 성인지 많이 나온다면 그건 생각 못 해봤어요. 완전 그럴 줄로 생각하는구나. 역시 재환이. 야, 사기당했다.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 그래서 X가 하나 있는 경우는 터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터너 증후군. 터너 신드롬. 얘는 기억나지? 클라인 펠터 증후군. 얘는 이게 여자인데 하나가 더 많아서 여자를 초월했다. 영어로는 울트라 피메일. 알겠죠? 초여성 증후군. 얘는 울트라 메일. 초남성 증후군. 상은 정상, 성이 하나 많은 거죠. 초여성 증후군 EN 플러스 1은 44 플러스 XXX. 초남성 증후군은 EN 플러스 1은 44 플러스 XYY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Y가 있으면 남자, Y가 없으면 여자. 따라서 남자 어딨냐 또 여기 Y가 있는 거 남자. 어딨냐 또 얘도 남자. 둘 다 가능하구나. 오케이 이 정도. 나머지 얘네들은 둘 다 가능한 거. 상염체 수의상은 둘 다 가능한 거. 그래서 공통적으로 성염체 수의상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능은 정상입니다. 뛰어나진 않더라도 정상 범주에 속해서 같이 생활이 가능하다. 물론 특수학교에 강의인 경우도 있겠지만 하지만 불임이다. 성염색체의 숫자가 이상 있으면 아기를 임신할 수 없다. 알겠죠? 정상인 여자일지라도 이런 클라인펠터랑 결혼을 하면 임신이 안 된다. 얘가 못 만드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다른 남자한테 받은 거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성염체 수의상인 개체는 임신을 할 수가 없다고요. 알겠죠? 줄 수도 없고 애기 낳을 수도 없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비불 현상
자, 오늘 비불 현상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내가 연습 문제를 좀 몇 개 넣어놨는데 이게 스텝 5의 기본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좀 많이 틀리고 어려워해서 내가 오늘은 기본 문제 설명해주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숙제 풀어오면 됩니다. 알겠죠? 돌연변이는 차근차근 해더라고.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되면 돌연변이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돌연변이는 천천히 하지만 정확히. 알겠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돌연변이는 왜 정확히 해야 되냐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를 잘 알아야 돼? 정상적인 과정을 잘 알아야 돼. 알겠죠? 정상적인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이게 정상이 아니네? 돌연변이네.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근데 돌연변이를 잘 공부한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 문제는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 앞서서 배웠던 세포 분열과 사람 유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불 현상. 정상 분열 과정을 먼저 정리해 줄 건데 잘 비교해 보세요. 정상 분열 과정 1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 그 다음에 1분열과 2분열 둘 다 비분리 되는 과정까지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정상 분열 과정을 할 때 사람의 잘했어요. 사람의 성염색체만 표현할 겁니다. 사람의 성염색체만 표현할 거다. 그러면 성염색체만 표시하지만 모두 존재한다? 상도 존재하는 거라는 거. 상도 존재하지만 성만 표현할 거다. 그래서 정상분열 과정 처음에 XY가 있었어요. 얘가 복제가 되면 XX, YY가 되는데 얘네들이 염색분체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씩 있긴 하지만 이건 염색분체 수지 염색체 수가 아니죠? 염색체는 한 개, 두 개죠. 그리고 얘네들이 붙어버려서 이가염체를 형성해요. 알겠죠? 근데 1분할 때 뭐가 분리? 상동 분리. 1분할 때 상동이 분리되면서 한쪽으로는 XX인 염색분체쌍, 다른 쪽으로는 YY 염색분체쌍이 이동을 하죠. 2분할 때는 정상적으로 뭐가 분리? 염색분체쌍이 분리. 염색분체가 분리되면서 각각 X 하나, Y 하나씩 들어가겠다. 이해되죠? 그럼 각각의 세포들의 핵상과 염색체 수. 자, 얘는요? 얘는 44 플러스 XY지, 얘는 2라고 했으면 반성. 알겠죠? 반성하세요, 반성. 꼭 상과 성을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분리 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엄마하고 아빠 중에서 누가 비분리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꼭 습관을 들이라고. 얘는요? 얘는 44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 XY. 이건 숫자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XY를 한 개씩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 Y가 있는 녀석, N은 22라고 해도 44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2분열이기 때문에 1분열 후에는 핵상이 2n에서 n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상과 성 모두 반씩만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22 플러스, 여기는 Y가 들어갔죠? Y. 얘도 마찬가지 정상 분열, 2분열 후에 똑같이 염색분체가 분리될 때는 똑같다. 이게 되죠? 그러면 각각의 세포들의 염색분체 수, 염분수. 처음에 46, 얘는요? 복제가 됐으니까 92, 얘는요? 46, 얘는요? 23이요. 그렇죠. 그래서 DNA 상대량 D상, 처음에 2라고 하면 4, 2, 1이죠. 그래서 염색 분체하고 DNA 상대량은 서로 비례하는구나. 됐죠? 이게 정상 분열일 때. 자, 그럼 1분열을 바로 아래다가 해볼게요. 1분열 비분리. 자, XY가 있었어요. 얘가 복제가 되면 XX, YY가 염색 분체쌍이 됐지만 서로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서 가운데로 배열. 그게 세세 분열. 감수 분열해야 되는구나. 자, 원래는 붙어야 되는데, 붙었는데, 이게 비불이 되는 거죠. 1분에서 비불이 되는 거잖아. XX가 서로 붙어 있고요. YY가 서로 붙어 있는데, 얘네들이 붙어 있겠죠. 이게 이가음치죠. 자, 근데 비분리 됐으니까 이게 붙어 있는 채로 이동을 하냐?
그건 아니고 비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붙어있는 건 떨어진 다음에 같이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비분리가 돼도 이가 음체는 언제만 관찰 가능하다? M1기 때만 관찰 가능해요. 비분리가 돼도 M2기에 이가 음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떨어진 채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비분리가 돼서 얘들 비분리가 되면 이쪽에 XX, YY가 한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X하고 Y가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가야죠. 그래야지만 상동이 분열된 거지. 근데 상동 염체는 XY가 같은 세포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알죠? 몇 분열 비분리니까? 1분열 비분리니까. 그럼 여기는 빵개 들어가겠죠? 이게 되죠? 자, 그럼 2분열은 정상적으로 분열돼서 이 염색 분체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2분열 후에 XY, XY 여기는 빵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됐죠? 그러면 동그라미 친 세포의 핵상과 염체수. 얘는요, 얘? N은 아니죠, N 아니죠, 이제. 정상적인 N에서 몇 개가 더 들어왔어요? 하나죠, 이거. N 더하기 N 플러스 1이네요. N 플러스 1은 22 더하기 상은 정상, XY. 그렇죠. X, Y가 들어가야죠. 원래 X나 또 Y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다. 됐나요? 필기. 그럼 반대쪽 귀찮아. 나 귀찮아가 아니라 귀찮아. 네. 플러스 아니죠. 핵상부터. N 빼기 1은 응. 22 플러스 0 오케이. X, Y. N 예. 플러스 1은 22 플러스 XY 오케이. 얘도 똑같죠? N-1은 20 플러스 0이죠. 염색 분체수. 앞에 승원아, 예. 염색 분체수. 40. 그렇지. 이야. 얘는요? 뭔가 얘는요? 2분열은 정상 분열. 그렇지. 얘는? 그렇지. 와우. 자, DNA 상대량. 맛있다. 자, DNA 상대량을 2라고 하자, 처음에를. 그럼 얘는요? 옆에 준. 저 말씀하시는 해보자. 이 예. 근데 이게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다고? 근데 그거를 간단한 상수비로 나타낼 수 있는 조금 많거나 적은 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돼요. 그럼 얘는요? 2 플러스 알파. 그렇죠. 2 플러스 알파죠. 왜냐면 46개가 2인 건데, 염색 분체가 2개가 더 많죠. 그럼 조금 더 많으니까 플러스 알파. 이해되죠? 얘는요? 2 마이너스. 그렇지. 2 마이너스 알파.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생세포는 정상적으로 분열됐으니까 반띵이죠. 따라서 얘는 2분의 2 플러스 알파죠. 요 놈은 2분의 2 마이너스 알파겠다. 자, 그러면 1분열 비분리가 됐다는 단성. 와, 이 생세포를 한번 쭉 따져보자. 이 생세포들. 얘네들을 따져보면, 자, XY인 이 세포의 핵상은 뭐예요? XY인 세포의 핵상. N 더하기 1. M 플러스 1,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1. 그 핵상의 종류가 뭐밖에 없다? 두 종류밖에 없다. M 플러스 1과 M 마이너스 1밖에 없다. 그래서 1분열 비분리가 되었다는 단성. 첫 번째, 생식세포의 핵상을 살펴보시면 돼요. 어떤 핵상이 만들어졌는지. 자, 핵상이 M 플러스 1과 M 마이너스 1만 있다면 1분열 비분리. 물론 1회 분열일 때. 1회만 1분열에서 비분리됐을 때 1분열 비분리다. 두 종류가 있다.
핵상의 종류가 두 종류. 그러면 1분의 1 비분리다. 두 번째, 이 생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의 구성. 염색체의 구성이, 자, 1분의 1 비분리가 된 거는 상동이 비분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동이 하나의 생세포 속에 다 들어있으면 1분의 1 비분리죠. 이 X하고 Y가 상동 염색체인데 X, Y가 다 들어갔잖아. 아, 그러니까 상동이 비분리됐구나. 1분의 1 비분리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요. 상동 염색체가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갑니다. 상동 염색체가 생식세포에 모두 들어간다. 생식세포에 모두 존재한다. 그러면 1분의 1 비분리다. 자, 2분의 1 비분리. 자, XY가 있었어요. 자, 복제가 돼서 이가 염색체 형성. 1분의 1은 정상분리. 그래서 XX, YY로 이가 염색 분체쌍이 분리가 되고. 자, 근데 여기서는 비분리, 여기서는 정상분리가 됐다 치자. 물론 둘 다 비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비분리고 여기서 비분리면 몇 회요 비분리? 2회예요, 2회. 근데 여기서는 한 번만 비분리된 걸로 하자. 그러면 Y는 정상적으로 하나씩 들어가고, 이 X가 얘가 비분리가 돼서 한쪽으로 하나 들어가는데 붙은 채로 들어가요?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요? 이것도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염색 분체 쌍은 절대 생세포에 나타날 수 없어요. 2분의 1이 끝나면 무조건 비분리된다 하더라도 염색 분체 쌍은 없어진다고요. 무조건 끊어진 채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XX 여기 0 이게 들어간다고요. 됐죠? 자, 그럼 핵상 염체수 얘 보자. 재환아, 얘. 핵상과 염색체수. 아까 쓰는 빨간색으로 쓴 거. 뭐라고? 하나 많잖아 지금. n 플러스 1은 그렇죠. 상은 정상이고 플러스 xx죠. 자, 얘도 해줘. 얘. 얘는요? n은 22 플러스 y죠. 오케이. 염색 분체수 몇 개? 염색 분체 귀찮아. 얘의 염색 분체 24개. 그렇지. 얘는요? 22개요. 그렇지. 얘는요? 23개요. 오케이. DNA 상대량. 자, DNA 상대량이 처음을 2라고 했을 때 얘는요? 2분의 아니지. 2, 4, 2, 1인데 조금 많은 거죠. 1 플러스 알파. 얘는요? 옆에 놈? 1 뺄게요. 그렇죠. 1 마이너스 알파죠. 얘는요? 1이죠. 됐죠? 아, 쉣. 그렇네. 오케이. 넘어가요. 넘어가면 돼. 이제 문제지. 심화 예지. 심화. 정현님이 쉬는 시간 별로 사실 기찬이 궁금했어. 개소리 하는 팩트잖아. 거 아니다. 그냥 둘 다 비분되는 거 심화 가정한다 그랬지? 비분리 심화. 예. 좀 한데. 그럼 너무 많지 않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요? 핵성이 많아진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한쪽으로 치우친 거에서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안 치우친 거에서도 그러니까 아무거나 설정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멋있다. 1분열에서 성비분리, 2분열에서 상비분리, 얘가 1회, 얘가 1회. 그래서 총 2회 비분리가 일어났대요. 치자.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낼게요. 얘가 해보자.
자, 성비분리가 1회에서 일어났대요. 근데 이거 남자래요. 이거 남자였어요. 그러면 한쪽에는 뭐가 들어가요? 1분열에서 성비분리가 일어났으면. 한쪽에는 X와 Y 그렇죠. 그러니까 염색체는 염색 분체쌍은 한 개로만 치면 됩니다. X, Y. X하고 Y가 들어가고 반대쪽에는 빵. 빵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X, Y가 들어간 거의 핵상은 뭐예요? 얘는 성이 하나 없는 거죠.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성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두 개 있는 거죠. 이해 됐어요? 그다음 2분열에서 상비분리가 한 번 더 일어났다 치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비분리, 여기서는 상비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상을 하나 더 받은 게 얘라고 치자. 그럼 얘의 핵상이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상과 성을 다 나눠보자. n 플러스 2는 상은 몇 개? 23. 그렇죠. 22가 정상이니까 하나 더 받으면 23이죠. 23 플러스 X, Y. X. x인지 y인지 모르죠. 얘가 x하고 치자 그냥. 네. 얘는요? 요놈. X. 얘는 x를 하나 덜 받아야죠. 원래 한 개 받아야 되는데 빵개 받은 거죠. 얘는 그러니까 이 세포는 1분열이 끝났을 때 성을 하나 받았고 2분열에서는 상을 원래 하나씩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게 하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n은 23 플러스 얘 빠져야 되는 거지? 1분열에서 23 플러스 23 더하기 X, Y야. 이거 y여야지. 네. 하나 추가돼야 되니까. 1분열에서 여기도 x, y 들어있네. 맞죠? 그러면 23 맞네요. 잘못 써놨네 아까 처음에. 그럼 얘는요, 그럼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은 22 플러스 x, y가 되겠죠? 상은 정상, 성만 두 개. 그럼 반대쪽은 22. n-1은 22 플러스 0인 거죠. 알겠죠? 그럼 그 밑에는 n-1은 20 플러스 0이죠. 왜 여기서만 비분되니까. 알겠어요? 누구랑 항상 짝꿍이냐면 n 플러스 2하고 항상 짝꿍인 건 누구게? n 플러스 2하고 짝꿍. 무조건 n이죠. 둘이 짝꿍이죠. 왜냐면 n 플러스 2라고 n일 수밖에 없는 게 n 플러스 2라는 얘기는 한 번 받고 또 받은 거지. 근데 얘는 한 번 받고 이제 덜 받은 거지.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었다가 1 마이너스 1이 됐잖아. 그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해야지. 그래서 염칙의 수가 23개여야 된다고요. 알겠죠? n 플러스 2하고 n인 건 항상 짝꿍. n 마이너스 2도 옆에는 무조건 n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반대쪽은 n 플러스 1과 반대쪽. n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얘가 n 마이너스 2라면 반대쪽엔 n 플러스 1이 있을 거고요. 이 형태를 잘 보세요. 형태. 얘네 둘이 같이 들어있고, 자, 반대쪽에는 무조건 n 마이너스 1이 들어있다는 거. 알겠죠? 그 형태를 잘 기억하면 훨씬 더 빨리 풀리는 경우가 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가계도 문제와 비분리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대립 유전자를 정리합니다. 자, 나는 좀 쉽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바로 반열인 걸 알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생명이라고 주지 않습니다. 그냥 유전병, 기억, 니은 이렇게 주기 때문에 가계도에 나와 있는 단서를 이용해서 상인지 반성인지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이 A인지 A스타인지 그걸 파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유전자가 뭐 A와 A스타라고 치자. A하고 A스타라고 치는데 얘가 병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내 맘대로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정상인데 얘가 생명이 됐으면 이 생명 유전자를 부모 중에 한 명이 준 거 아니야. 그래도 비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모 중에 한 명이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열성인 거죠. 알겠죠? 근데 이 유전자가 반성이더라. X점에 존재하더라.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실제 문제에서는 근거에 의해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썼지만. 자, 두 번째
부모의 유전자형을 밝히면 됩니다. 부모의 유전자형. 한번 써볼까요? 부모의 유전자형. 자, 그럼 아빠 유전자형 뭐예요? 아빠는 정상이니까 AY죠. 그렇죠. XAY. 엄마는 정상이니까 A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인 자손의 유전자를 누가 줘야 돼?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 없잖아요. 엄마밖에 있을 수가 없겠죠. 엄마가 보이자였구나. A스타구나. 됐니?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부모의 유전자를 밝히고 난 다음에는 그 비분리에 의해 태어나는 개체, 비분리 개체, 비분리 개체의 핵상과 염색체 수를 파악합니다. 한번 써보자. 자, 얘가 생명이면서 획형이 정상이래요. 그럼 정상인 여자 그냥 쓰면 돼요. 생명이면서 정상이래. 그럼 이 애는 44 플러스 X A 스타 X A 스타야만 해줘. A가 있는 순간 전성이 돼버리니까 A 스타 두 개가 모두 있어야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런 자손이 태어나게 하기 위한 조건. 자, 이 A 스타 두 개는 누가 줘야 돼요? 엄마밖에 없죠. 아빠 없잖아요. 얘만 줘야죠. 그러니까 엄마가 A 스타들을 두 개 준 거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개체를 만들게 한 정자와 난자를 따지시면 됩니다. 정자는 정상을 줬나요? 한 개를 줬나요? 아니, 두 개를 줬나요? 아예 안 줬나요? 아예 안 줬죠. 지금 아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빠는 안 줬죠. 따라서 n-1은 이게 유전자가 X의 존재하니까 상은 정상, 성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0이 되는 경우는 1분의 1 비분리예요? 2분의 1 비분리예요? 둘 다 있어요. 알겠죠? 1분의 1 비분리도 있고요. 2분의 1 비분리도 0인 거 있죠? 따라서 0인 거는 1분열인지 2분열인지 알 수 없다. 밝힐 수 없다. 그럼 난자는요? 난자는 N. 네? 잠깐만, 이거 정자가 두 개 다 준 거 아니야? 엄마구나. 엄마가 두 개 다 줘야죠. N 플러스 1이어야죠. 핵형이 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핵형이 정상이니까, 아빠가 안 줬으면, 엄마가 줘야 될 것도 엄마가 추가로 더 줘야죠. 그래서 염실수가 정상이 되니까. 따라서 N 플러스 1은 22 플러스, XX인데, 이걸 X를 뺄게요. A 스타, A 스타를 줘야죠. 이해돼요? 그럼 둘이 한번 붙여봐요. 둘이 붙였을 때 얘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둘이 붙였을 때 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된 거 맞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A 스타 두 개가 들어가는 이 난자의 경우에는 몇 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인 거 알겠니? 엄마가 A와 A 스타가 있었지만 A 스타가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1분열 비분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1분열 비분리라면 A 스타가 같이 들어와야지. 그렇죠? 이 A 스타가 되면 쌍이 나서 상동염체가 비분리되면 상동이 같이 들어오니까. 근데 A 스타가 두 개니까 몇 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이 아니라 성이고요. 성 염색체 2분열 비분리다. 알 같다, 알. 자, 이 방식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얘 한 두 가지만 들어볼게. 자, 엄마하고 아빠하고 정상인데 아들내미가 생명인데 생명이면서 클펠이래요. 생명이면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자,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빠가 정상인데 딸내미가 생명인데 터너 증후군이다. 생명이면서 터너 증후군. 한번 지금 이 과정대로 한번 써보셔요.